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바다 쪽에서 동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서늘하겠는데요. 당분간 이어질 오락가락한 기온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운전 시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연결해서 공무원 조직 문화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가족센터가 제13회 건강가족운동회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정을 위한 학칙 개정 교무회의 결과 내년 의대 선발 인원을 91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입학 정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한편 이 회의에 앞서 강원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 20여 명은 항의 시위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4,300억 원이 증액된 8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과 지방하천 정비 등 SOC 확충에 9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방활동 등 도민안전부문 63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저출산과 장애인 관련 예산도 160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번 추경안은 이달 강원도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올해 2월 강원 지역 금융기관의 여시는 감소로 전환되고 수시는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2월 여시는 352억 원 감소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또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인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승호 대변인을 연결해서 공무원 조직 문화와 노동 환경의 문제점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데요. 네, 휴무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오늘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할 텐데 이 근로자의 날 휴일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죠. 네,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미적용 문제에 대해서 조직 내부 여론은 좀 어떤가요? 네, 당연히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여기는 직원들이 많고요. 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체념하듯 넘어가는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사무직 직장인도 노동자다는 인식 자체가 좀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공무원 조직이 움츠러드는 면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노동절 휴식은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위해 집단적 의사 전달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법정 기념일과 법정 공휴일을 얼핏 네. 들으면 좀 동일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법정 기념일은 이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춘 국가 기념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중에서 이제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정말 쉬는 날만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거죠. 네네. 좀 다르죠, 그 부분은. 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댄스 챌린지 쇼츠가 업로드돼서 화제가 됐죠. 아, 예, 예. 저도 봤는데 이 악성민원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 환경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악성 민원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공루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행정전화 자동 녹음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만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전화에 대해서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이 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에다 대고 폭언 욕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 이제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악성 민원 근절이 좀 어렵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쇼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 정말 쇼츠인 만큼 짧은데 네. 그 안에 이제 많은 정확한 메시지가 담겼죠. 피켓에 이제 폭언, 욕설, 전화, 그러니까 폭언, 욕설, 전화, 노노노 이렇게 써 있고, 맞습니다. 예. 네 노래에 맞춰 춤을 네, 추셨는데, 좀 엉성한 춤을 추셨죠, 우상호 네. PD님이. 그래서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뭐 연습 필요하다, 웃기다, 친근한 노조다, 몸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뭐 저희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의 마음을 좀 사로잡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힘을 얻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깝게도 Z세대의 취준생들의 공무원 선호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최근 뉴스에서 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좀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조직에 비해 계급적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경직된 조직 문화를 좀 불편하게 여겨서 꺼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요즘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악성 민원으로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들의 경우 보수가 그리 높지 않아서 이것도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10년 전처럼 끔찍한 취업난을 겪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초기 적응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신 원인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최근 또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은 10%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무원 사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승진의 걸림돌이 되는 점과 또 낮은 급여가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남성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진급 문제, 급여 문제 사실 같은 문제거든요. 저연차층에서는 다 급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요즘에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 육아휴직을 왜 해? 약간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근데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급수에 머무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할 때 근무 성적 에서 좋은 점수 받기 좀 어렵거든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진급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이제 1년만 제공하기 때문에 맞벌이 직원이 아닌 경우에 이걸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아마 서울시는 그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한쪽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제약이 많아서 10%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보장액이 더 늘고 보장 기간도 늘어야 이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육아휴직은 이제 자녀를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다른 사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여건이 낮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육아의 남녀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런 남성 육아휴직만의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원주시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다면평가 폐지 문제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노조 측이 재감사를 요구했죠. 원주시와 노조 간의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주시가 주장하는 신뢰성 문제,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게 되는 점, 그리고 성과 우수자 승진 제외 사례와 같은 이런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부작용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지만요. 그거는 개선해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면평가라는 게 한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고는 보거든요. 네. 인사 운영의 핵심이 이제 인력에 대한 평가하고 그 평가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인데 그 인력을 평가한 하나의 시각을 스스로 빼버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승진에 영향 미치는 제도 변경할 때 1년간 유예기간을 두라는 승진 규정이 이제 승진 임용령에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라 공무원이 좀 행정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면평가 개념 짧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네. 공정성과 객관성, 인사에서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그래서 그렇죠. 상사, 동료, 하급자들, 동급자들. 네, 본인 또 고객 등 다양한 평가 주체들이 하는 걸로써 360도 평가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자체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실질적인 부분보다 약간 인식적인 측면인데요.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시집행부에 전달하기 때문에 노조 측과 시측이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서로 존재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이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은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갑질 근절도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봉에 시달리는 저연차 직원들을 붙잡을 방법이 없고요.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못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 예의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대변인님께서 바라시는 점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앞으로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기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시락 배달 봉사, 가시박 제거 봉사, 연탄 봉사, 김장 봉사 등을 해왔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예정이고요. 직원들의 공직에서 탈출을 막기 위해 조직 문화 개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활동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도 찾아갈 거고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도 찾아가고 다른 지자체 노조나 시책과도 대화하면서 원주시를 좀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열정 넘치는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가족센터가 제13회 건강가족운동회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가족센터에서 제13회 건강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는데 우선 이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건강가족운동회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원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네. 해마다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운동회입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다채로운 볼거리와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시 가족센터가 주관하며 원주 지역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올해에는 더 풍성한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운동회는 오는 6월 15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가족센터 고수연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가족 운동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시대로 인해 가족 유대감이 감소하여 가족의 건강성 회복과 가족의 향상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 3세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하므로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사는 크게 가족 운동회, 공연, 체험 부스, 경품 추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참가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며 3세대 이상 가족이 참여하시면 별도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꼭 같이 오셔야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청 방법은 구글 폼을 이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홍보는 5월 1일부터 나갈 예정이고요.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선착순 500명, 총 120가족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건강가족 운동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프로그램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비전탑 릴레이, 또 복불복 OX 퀴즈, 또 지구를 굴려라 줄다리기, 바톤 개주를 진행하는데요. 조부모님들과 영유아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또 운동회를 더 신나게 만들어줄 남원주중 치어리더 팀과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운동회 참여 가족들을 위한 포토 부스, 부채와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오란다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슬러시와 팝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운동회를 위해서는 삼산병원에서 현장 의료 지원을, 또 원주 아동센터에서는 가족 놀권리에 대한 캠페인, 풍선아트 봉사단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를 제공하는데요. 올해는 원주 종합체육관 실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가족운동회에 참가하고 싶은 가족은 오는 5월 8일 오전 9시부터 원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가족센터 고수연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건강가족 운동회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 간 친밀감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시 가족센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누구나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놀이공간,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공동육아를 위한 품앗이 활동처럼 가족 간 친해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센터 판부면에서 1호점이 운영 중이며 2호점은 반곡동, 3호점은 태장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3회 건강가족 운동회로 자녀와 혹은 부모님과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5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한다는 점 다시 알려드려요. 네, 맞습니다. 제13회 건강가족 운동회는 오는 6월 15일 개최됩니다. 운동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가족분들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운동회 참여하셔서 자녀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혁신도시에 강원도 최초로 아동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전문기관인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전재명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최초로 원주시 혁신도시에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센터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인지도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저출생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이 정보를 얻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에 우리 시는 통합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기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아동돌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 2층에 문을 연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편리하고 빈틈없는 원주시형 아동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센터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등학생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돌봄 기관의 휴관이나 보호자의 입원, 수술 등의 사유로 갑자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아동에 대해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료 부담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이해 및 놀이 프로그램 등 이론과 시연의 놀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을 아동 돌봄 활동가로 양성합니다. 이 아동 돌봄 활동가는 돌봄 기관 및 돌봄 공동체로 찾아가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 공동체 형성 및 조력 역할을 하여 원주시 아동 돌봄 환경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틈새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촘촘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모는 아이를 처음 키워보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센터에서는 그런 부모들을 상대로 부모 교육 및 상담 사업을 통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부모나 조부모, 워킹 부모 등 다양한 대상에 맞는 육아 방법과 놀이 기법 등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들 간의 소통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5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이런 재정 지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 부담금 50%를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시 원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적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소식에서는 원주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착수 보고회도 함께 열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어떤 아동돌봄 기능이 수행될 예정인가요? 네,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에는 원주시 아동돌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편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상담,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PC 및 모바일 기기 어디에서든 이용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돌봄시설의 정원, 현원을 모두 파악하여 손쉽게 신청 가능한 돌봄시설을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 관광시설, 의료기관 정보가 담겨진 돌봄 지도를 제공하는 등 아동 돌봄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런 플랫폼은 시민들께서는 오는 10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을 예정이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원주시에서는 또 어떤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주시형 아동돌봄 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외에도 원주시 아동돌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가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원주시 맞춤형 아동돌봄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 외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료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이용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돌봄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돌봄 대기 수요 제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전재명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5월의 첫날 행복하게 보내세요.